이번에는 국회 상황, 지금 국회 상황을 치킨 게임으로 묘사를 했군요.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미선 치킨 게임이다. 치킨 게임은요, 서로 마주보면서 달리면서 결코 피하지 않겠다. 결국은 서로 부다튀게, 충돌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그리고 무산 때는 19일 임명할 듯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격 사유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수 야당 쪽에서는요. 국민에 맞서는 거냐 이렇게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 없다. 그대로 간다. 그러자 국민에 맞서는 거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이유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치킨 게임 방금 기사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국회 모습, 정치권 모습의 배경에 조국 민정수석이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다뤄보겠는데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조국 총선 출마론. 이 출마론을 띄우는 여당인데요. 어떤 이유, 배경이 있을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사 일단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조국 총선 출마론 띄우는 여당이다. 인사검증 실패 퇴로 열어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인사검증 실패.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장관 인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 그리고 자진 사퇴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최소한 검증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죠. PK 부산 경남에서 당 지지율 악화 등 위기감이 있다. 조수석 출마시켜 반전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해찬 등 지도부도 출마를 공론화하고 있다. 그리고 조수석 10월이면 역대 최장 민정수석이 되는데요.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 재임 기록을 깨면 불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또 말도 있고요. 일각에선 이런 출마론을 자꾸 이제 띄우는 게 교체 명분 만들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 내 조국 총선 차출론. 이해찬 대표는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당은 일단 인사검증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총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 여기 있습니다. 야당은 펄쩍 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수석은 공직기강 실패, 검증 실패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여전히 건재하다. 낙마한 후 여의도로 오면 흠집 날까 봐 오기 인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문제 제기 좀 한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국 수석의 그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라는 건 차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어디 사람을 뭐 차출해다 이렇게 쓰고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차출하고 이제 그런 표현은 그건 적절치 않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별개로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고요. 아니 뭐 청와대 인사든 또 정부의 어떤 내각에서 인사 문제는 어떤 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거가 연계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영원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 당으로서도 또 청와대로서도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그거는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정치권의 여러 목소리라고 그래도 여러 목소리는 아니고요. 여당 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두 명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김상일 교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아까 이해찬 대표는 뭐 차출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조금 순화시켜서 최소한 출마론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정치라는 것이 예. 그 책임지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정치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 수석이 출마를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란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다음 총선이 이 정부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예. 가장 상징성이 있는 인사 중에 한 분이 조국 어. 수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 여권에서 또 더 그 상징성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어. 때문에 예. 뭐 나오셔서 선거에 임하신다면 예. 뭐 본인은 안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신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평가할 수 있는 현재 정치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제가 볼 때 뭐 예. 이렇게 위정자들이 이야기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고 최종 판단의 장은 선거라는 곳에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볼 때 뭐 정면 돌파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국민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출마론이 조국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총선에 예.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아. 퇴로는 당연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저는 뭐 논리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진실은 조국 수석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하나의 또 그 유추하는 그 추론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우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국 수석의 앞으로 예. 행보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마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뭐 여당 안에서의 어떤 예. 위치, 그다음에 그 지금 정치권에서 늘 얘기하듯이 PK 부산 경남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예. 인구도 TK라든가 충청, 호남에 비해서 1.5배 정도가 많고 예. 그 지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총선, 그다음에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국 수석은 어쨌든 그쪽에 상징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이 정부에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간 심판론 형태로 갈 겁니다. 그 공간에서 관련된 또 유능한 예. 인재들을 여권으로서는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중심에 저는 조국 수석이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뭐 지금 저 최근에 이미선 그 후보자 관련 논란도 보면은 예. 결국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선 단순한 후보자가 아니라 조국 수석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하나의 정쟁으로 보고 물러설 수 없다라는 예. 총선을 염두에 둔 여야 간의 엄청난 저는 기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공간에서 향후 전개되는 어떤 예. 총선의 곳의 유불리에 따라서 예. 또는 필요한 인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본인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예. 움직이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총선 출마가. 어쨌든 지금 와서 그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예. 공간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당연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조국 수석이 거기서 빠져나간다? 저는 그 길은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선 후보자,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어진 상황에서 총선 출마는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런 분석이셨어요. 자, 이번엔 김성수 평론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 중에는 예. 뭐 인사 검증 등들도 있지만 예. 실제로 지금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이 정부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포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임명된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그렇죠. 사법개혁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과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소신이 뭐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소신이에요. 예. 그럼 소신도 지키고 과제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오히려 지금 예. 계속 조국 그 수석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은 야당이 생각할 때 예. 굉장히 버거운 그런 시나리오가 조국 수석이 PK 와가지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차후에 잠룡 후보로 떠올라서 부산을 결집시키는 그런 중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야당 일각에선 그거에 대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그냥 프레임을 갖다 얹고 있는 그런 것이지 예. 실제로는 조국 수석의 그런 의지나 또 어떤 포지션을 보면 어떤 총선에 지금 차출이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신을 지킨다는 건 지금 민정수에 남아서 계속 업무를 봐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신 혹은 건데. 뭐 관련돼 있는 다른 뭐 내각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여의도 정치에 총선으로 가서 나가는 거는? 예, 그건 좀. 근데 여당에서는 계속 왜 총선 출마론을 이렇게 띄우는 걸까요? 그 조국이라고 하는 그 빅카드가 예. 어떤 형식으로든 총선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정우갑 위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개혁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선거제 개편도 그렇고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가 예. 검경 수사권 조정. 근데 지금 그 정쟁 속에 4월 국회가 거의 뭐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정치 지형상 그것이 통과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패스트트랙조차도 지금 불투명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여당에서도 어쨌든 그 4월 총선에 내년 총선에 그 같은 개혁을 기치를 걸 개연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를 놓고 어떤 다시 그 입법화에 시동을 거는 그런 형태로 최근에 보면 전략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우갑 위원께서는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요. 김성수 평론가는 당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각각 좀 약간 분석의 결이 좀 다르군요.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저는 뭐 인사검증 실패 예. 퇴로를 저는 이 총선 출마로 명분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그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뭐 저서라든가 SNS 활동 보면 예.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말만 해왔죠. 그렇지만 현실에 들어와서 뭐 실력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지금. 외려 지금 인사검증 실패라든가 뭐 김태우 전 수사관의 뭐 폭로도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훈수만 두지 말고 이전에는 훈수만 예. 뒀었는데 필드에서 출전해서 본인이 정말 이게 그 내가 생각하는 정치라든가 이게 뭐라고 하면서 저는 좀 정치적 판단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활동을 한 분이 저는 대학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국립대로 돌아가서 교수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총선에 출마해서 예, 그 정말 그 이미지 중심의 정치인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있다고 국민 그 유권자들이 예. 신뢰를 하는 정치인인지 판단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 지금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데 출전해야 된다고 이제 입장을 예, 밝히신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어떤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들어와. 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지금 한국당, 글쎄요, 이게 한국당 전체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수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한국당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네요. 이건 제 했으면 개인적인 좋겠다.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권에서 출마 의사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 출마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기사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신문 색채 점점 짙어가는 민주당의 총선 밑그림이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국 차출설에 이해찬 대표 본인 의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기 청와대 참모 장관들 여당 집결한다. 정권 중간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총선이요. 그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우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권혁기 전 춘추관장. 보면 다 신문 인사들로 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일부는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일부는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총선 밑그림이 친문 강화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김상현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책임을 가지고 지고 정치를 하는 세력이 예.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그 남은 기간 동안 예. 자세를 교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밀고 가든지 이런 것도 예. 쉽게 정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친문 색채가 짙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근데 생각하는데. 경향신문은 정권 중간 평가, 총선이 정권 중간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저거를 우려라고 예.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예. 저는 솔직히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저 우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정치가 발전을 하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저 친문 색채가 짙어가는 것도 예. 그냥 그 하나의 생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분화가 내부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는 형식으로 친문 색채가 짙어진다라는 차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